네, 떡국열차 2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 외국어 관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교시에서는 어떤 그 외국어 관련 역사 얘기보다는 순전히 그 유란 씨 그리고 우리 알짱 PD님의 영어 못 배운 얘기 영어 때문에 당한 얘기만 너무 길었어요. 아니 왜 우리 둘만 얘기해요? 저는 미국 갔다 왔잖아요. 아니 우리과 친구들도 있었잖아. 당한 애들 중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친구들의 굴욕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뭐 1교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요. 예. 그 외국어 교육기관은 고려시대 때 처음 등장한다는 거. 그거는 그렇죠, 꼭 그렇죠. 아셔야 되고. 그러면서 왜 정교수가 외국어를 가장 빨리 익히는 방법이 이성하고 사귀는 거다. 남자 같으면 여자를 만나는 거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맞아요. 실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실제 사랑에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 가르치는 선생과 학생 진짜요? 사이에.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 보면 북한 사람들 정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말을 따와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유튜브인을 띄워서 뭐 알아낸다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장교들 한국말을 가르쳐요. 미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그럼 미국 본토에서 가르치려면 한국 사람을 선생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을 채용해요. 물론 남자 선생님이 채용되기도 하지만 여자 선생님이 채용되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시험 쳐서 들어가긴 하지만 그 여선생과 정보 장교들하고 결혼 많이 해요. 진짜. 그렇지. 아는 친구에도 그 친구는 늘 여자친구를 어떻게 사귀냐면요. 학원 다니면서 사귀죠. 아니, 학원은 아니고 그 전화 영어 있죠. 예. 전화 영어를 신청해요. 그게 싸네요. 전화 영어가. 싸긴 싸겠죠. 그래서 전화로 이제 사실은 영어를 그렇게 못하지 않는데 못하는 척 처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해요? What? 영어를 빨리 해보세요, 피디님이. 굿모닝? What? 굿모닝?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이상한 건 아닌 것 같고 여튼 그래서 계속 모르는 척 하다가 조금씩 점점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르치는 사람도 내가 가르친 애가 막 이렇게 실력이 느니까 좋잖아요. 그때 이제 뭐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밤 약속 하나 잡고. 원래 그렇게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규정상? 규정을 근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거를? 그쵸. 그런가? 지키지 않겠죠. 또 그렇게 해서 만나는 친구도 있더라. 근데 진짜 그게 우리 내과학적으로 살펴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그 언어를 배우다 보면 사랑에 빠지는 게 우리가 주로 말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각이라는 게 우리 이제 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 담당하는 부분이 척두엽이라고 우리 머리 옆쪽 있잖아요. 우리 이마 쪽이 전두엽이라고 하고. 측두엽이요? 예, 이마 옆측. 척이랑 또 이상. 척두엽이라고 그러셨었죠. 전 알아들었어요. 측두엽으로. 척두엽 쪽에 담당하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가 이제 기억을 관장하고. 그 혹시 사투리 담당하는 기관 없습니까? 있겠죠. 척두엽 이런데.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쪽이 이제 기억도 관장하는 동시에 이제 사실 종교적 감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을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외국어를 많이 이제 말을 주고 듣고 하다 보면 실제로 연모의 감정이라든지 사나의 감정이 생겨날 수도 있죠. 그래서 본래 예전에 그러잖아요. 젊을 때는 여자의 이제 외관, 시각적으로 용모가 예쁜 얼굴을 찾는데 나이가 들수록 말을 잘하는 여자를 좋아한다. 듣기 좋은 목소리가 듣기 좋은 사람을 많이 선호하게 되잖아요. 재벌 회장님들이 그런다잖아요. 예전에는 젊을 때는 예쁜 탤런트를 좋아하는데 나이가 드실수록 이 말 잘하는 여자분들. 회장님은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고요? 귀에 회장님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들. 아나운서들. 뭐 아나운서도 좋겠고 또 다른. 어떡하자고 자꾸 시도하시는 거야 이런 거는. 받아줄 수가 없네. 회장님 뭐 하실 건데요 지금? 성우예요? 아니. 나 회장님 싫어. 귀에 듣기 좋은 목소리 좀 좋지 않았어요? 방금이요? 회장님 꼬시는 목소리였어. 제 측두엽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 몇 년 됐죠. 몇 년 됐는데 남미계 콜롬비아 여성을 잠깐 뵌 적이 있거든요. 잠깐 본 거예요? 뵌 거예요? 만난 거예요? 잠깐 만났죠. 만나기만 한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진행한 거예요? 뭘 바라시는 거지? 솔직함을 바라죠. 진실. 그러니까 팩트. 이제 몇 년 전이니까 그래서 저는 스페인어를 몇 개 했었어요 당시에. 뻥치시네. 진짜 미카사 후카사? 뭐 검증할 수가 없네. 미카사는 니네 집? 우카사는 집이죠. 네, 우카사는 우리 집.
아니 말이 재밌다. 왜 그런 단어를 그것만 외운 거야. 그런 것만. 니까사 우까사 이런 거. 너네 집 갈까 우리 집 갈까 이런 거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언어를 배우다 보니까 정말로 약간 좀 어떤 연인의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전했겠네. 아니 근데 네. 언어를 배우다가 여자의 느낌이 드신 거예요? 여자를 만났다가 언어를 배우신 거예요? 그 친구는 콜롬비아였으니까요. 아. 네, 콜롬비아는 또 좋습니다. 이게 예쁘죠? 콜롬비아 사람들 그죠, 많이. 그죠. 근데 이제 콜롬비아 분들 중에도 이게 콜롬비아인들 중에 이제 백인이 한 20%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메스티조라고 그러나요? 네, 그 원주민하고, 원주민이랑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40-50%가 되다 보니까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베네수엘라계 이 전통 민족은 아니었는데 뭐 괜찮았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분과 근데 이제 23인가 22인가 그랬는데 콜롬비아에 애가 있대요. 뭐 빨리 결혼하면 뭐 애가 있을 수 있어. 7살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멋있는데. 하긴 우리도 옛날에 빨리 결혼했잖아요. 우리도 뭐 한 16, 맞아, 17 맞아. 했으니까요. 네. 유나 씨는 외국인 뭐 친구 사귀어본 적 없어요? 저는 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없어요. 주변에 외국인 아니, 갑자기 들어. 아니 그런 걸 갑자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생각났고 좀 이제 얘기하려고요. 네. 어릴 때 네. 초등학생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때 네. 집에 가는데 네. 겨울이었어요. 네. 길에 찹쌀떡을 파는 할머니가 네. 그걸 사 먹으려고 갔어요. 네. 근데 저한테 그 약간 신기가 있는 할머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네. 나중에 커서 외국인 남자 돈 많은 외국인 남자를 만나서 가족 다 버리고 도망을 간다고 떡 파는 아줌마가요? 떡 파는 할머니가 초등학생인 저한테 아니 돈 많은 외국인 남자 만났는데 왜 도망을 가요? 근데 집에서 뭐 반대를 집에서 했는데 뭐 어떻게 반대하겠죠. 했겠죠. 그래서 저보고 가족들 다 버리고 도망간다는데 어릴 때 제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그러니까 몇 살인지 아직까지 그 얘기가 안 했으니까 아직 가능성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외국인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사귄다거나 뭔가 주변에 외국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에요. 과연 그 할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로, 트라우마가 진짜로. 컸나 보다. 영어 실력 그 영어 트라우마가 때문에 컸어요. 그러니까 외국어에 울렁증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 기억들은 만들어낼 사실은 수도 있어요. 울렁증 있으면 가까이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볼 아니에요. 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가까이 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요. 네, 뭐 그래서- 밝혀지지 않는 사실은 어쨌든 외국인 남자친구는 지금까지는 없었다. 없어요. 한국인 남자는요. 뭔 말이에요? 남자친구 한국인 남자친구. 있냐고요? 네. 뭐 있다가 없다가 지금은요. 그럼 왜 되게 그런 걸 집요하시네요. 이렇게 되면 있는 거예요. 있구나. 네, 없으면 바로 나오죠. 그렇겠죠. 있다가 없다가 하죠. 예원 씨 같으면 없으니까 곧바로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랬죠. 네, 예원 씨는 얼마 전에 헤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원 씨 불금쇼에 나왔었어요? 예원 씨도 나왔죠. 아, 우리 뭔가 또- 익숙한 이름이 되게 익숙해서. 그죠. 네. 네, 우리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 불금쇼만 듣는 거예요? 왜 아니요. 우리 거는 안 듣고? 아유, 제가 갔을 때 이렇게 얘기를 나오셨던 초대 손님 얘기를 계속 이름을 아니요, 계속. 그때는 안 나왔겠지 당연히. 그때도 예원이 얘기했어요. 도대체 우리 얘기는 하는 거예요? 알통 얘기 해요? 너무 알짱, 재밌다고. 알통. 예,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 알장 PD님. 그나저나 이제 우리의 외국어 교육 역사는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 가르칠 때 그냥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네. 참 머리 뭐- 돌아오네요. 예. 뭔가 이제 책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볼 그렇죠, 때. 그렇죠. 교재 있어야죠. 없으면 안 되니까. 맨투맨. 뭐 맨투맨은 아니겠지만 여러 명을 데리고 가르치겠죠. 아니, 그러니까 뭐 성문 종합 영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게 맨투맨 있어야죠. 이런 게 있어야죠. 보고 이제 공부할 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국어 배우는 학습 교재는 노걸대라고 하는 게 예? 있고 노걸대. 노걸대? 네. 예. 뭐 뜻이 혹시 노는 이제 몽고말로 무슨 씨랍니다. 무슨 씨. 시? 알통씨 할 때 알통. 네, 알았으니까. 씨 이런 네. 느낌. 그리고 걸대는 이제 몽고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가르칠 때 걸대라고 했대요. 걸대. 좀 그러니까 이상하다. 발음을 걸대라고 표현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따지면 미스터 스미스 뭐 이 정도. 뭐 그런 되겠네. 정도 되겠죠. 네. 꼭 영어 쓰더라 저렇게. 책 제목이 미스터 왕 뭐. 미스터 왕. 왕씨 뭐 왕스왕. 이런 얘기가 되겠죠. 책 제목이요. 네, 네. 어. 그리고
박통사라는 책이 또 하나 있었대요. 박통사요? 예, 통사는 이제 통역관을 통사라고 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요? 예. 우리 또 정권의 탄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좀 빨리 이렇게 권력을 놓았으면 어땠을까. 아름답게. 예, 그랬으면 참 좋은 일이 있지 않았을까. 더더욱 우리나라가 더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어쨌든 예. 박통사라는 책이 있는데 박통사. 여기서는 물론 박씨라는 성을 가진 네, 통역관 이런 책이 있었대요. 어쨌든 그런데 노골대라는 책은 비즈니스 중심의 토익처럼. 그렇죠. 네. 그런데 박통사는 박통사는 일상생활에 좀 생활 유익한 영어. 거. 예, 그러니까 가령 뭐 전당포에서 돈을 빌릴 때 어떻게 한다. 어. 옛날에도 공중 목욕탕이 있었답니다. 이때도 와. 공중 목욕탕의 요금과 때밀이 이런 게 있었대요. 그 내용이 있어 요 여기에.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공중 목욕탕에서 어떻게 돈을 내고 어떻게 때밀이 분을 모셔오는지. 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건 한국말로 바꾼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대화하는 걸 네. 거 아니에요, 그죠? 컨버세이션이 있군요. 손가야 목욕 가자. 이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목욕을 하자. 손씨라는 사람한테 이제 예, 목욕 예. 가자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손씨라는 사람이 촌놈이라 목욕료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예. 그랬더니 목욕 가자고 한 사람이 목욕료는 오전이고 예. 등 미는데 2전, 머리 빗는데 5전, 깎는데 2전, 발톱 따듬는데 5전. 모두 합해서 19전이다. 그거를 중국말로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중국말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죠.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송가라는 사람이 예. 그래 가자. 돈은 내가 준비할게. 이렇게. 지금의 영어 교재랑 비슷하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목욕탕에 들어갔대요. 이제 네. 들어갔어요. 들어간 상황이 나오는데 들어가고 나서 데리고 간 사람이 옷하고 모자, 신발은 이 상자에 넣어 맡겨라. 그러고 탕에 들어가서 한번 씻고 네. 한숨 자고 씻은 다음에 다시 이제 휴게실에 자면 된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게 옛날 거 맞아요? 네, 그렇게 요즘 나온다니까요. 목욕탕이랑 똑같네요. 머리를 빗기고 발톱을 다듬으면 돼 이렇게 나왔대요. 그거를 다듬어줘요, 발톱도? 네,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네일샵이네요. 이게 이제 박통사란 책의 나온 일부분인 일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생활 영어를 중국어로 이제 가르치는 거를. 네, 그렇죠. 예. 와, 재밌네. 하여튼 뭐 외국어 교육은 그런 일상생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럼요. 네, 우리 맞아. 영어 교육도. 근데 이제 가령 빨리 교육하고 싶은 사람은 네. 비즈니스를 해야죠. 비즈니스 회화를 해야죠. 음. 그러니까 노골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에 뛰어난 그 좋은 거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켰다는 거고. 그 고려 시대 때는 그렇게 가고 혹시 뭐 아니 이게 조선 시대까지 이건 조선 쓰는 시대까지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기 뭐 들어가는데 뭐 돈을 많이 낸다거나 혹은 시험을 친다거나 이런 것도. 시험 쳐서 들어가긴 하죠. 사역은 시험 쳐서 사역원도. 들어가도. 예. 그냥 뽑진 않죠. 그럼 저기 나온 사람들은 나중에 뭐 외교관 같은 걸로. 그러니까 역관이 되는 거죠. 역관. 그게 이제 중인 계급들이죠. 이제 아, 양반 계급이 그래요? 아니고, 예, 그 의관, 의사들, 뭐 역관 이런 사람들이 요즘이야 뭐 가장 인기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 지위가 높지만 조선 시대라든지 이때만 해도 뭐 중인이죠. 중인 계급 나름 천대받는 거죠. 그러니까 외교관이라기보다는 이제 통역사.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는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한자를 다 자유자재로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필담으로도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네, 만약에 중국어를 말로는 못해도 필담으로는 할 수 있는 수준은 다 되니까 양반들은. 했지만 이거는 외교 관계 뭐 부분에서는 글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뭔가 잘못 이해 조금 해가지고 뭐 사인해주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럴 땐 통역사가 꼭 필요한 거죠. 역관이. 근데 이제 그 역관을 그러면 왜 인기가 많았대요. 근데 중인 계급이지만 그러니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외국에 나가서. 그렇죠. 외국에 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보면 왜 돈 안 주잖아요. 자체 조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군인도 왜 그렇죠. 군인도 다 저 갑옷도 지 돈 주고 사야 되고 무기도 지 돈 주고 사야 되고 월급도 안 주고. 정말요? 네. 옛날 군인들 그랬대요.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이제
지금도 찌꼬리만큼 주잖아요. 지금도 그래도 뭐- 자기들이 사진 않잖아요. 지금도 가끔 근데 군대 가면 그런 고참들이 있어요. 저 PX 가서 총 사오라는. 에? 총이 얼마예요? PX에서? PX에서 한 27만 원 정도 할 걸요 아마. 그거를 사비로 사오라고? 그렇죠. 저 진짜 순진한 민간인 자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아니에요? 뻥이에요? 아 진짜. 총을 어떻게 사요? PX에서. 아유, 진짜. 근데 고참들이 가끔 그렇게 장난을 치기도 해요. 장난친다고. 예. 아. 어쨌든 그래서 역관한테도 돈을 안 줬대요. 진짜 돈 아낀다. 그 대신에 네. 자기가 돈을 조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 뭐 몇 달 동안 갔다 와야 되니까 옛날에는. 네. 그래서 사적인 무역을 금지했잖아요. 항상 공무역만 하게 했으니까. 아. 조공무역이 그래서 발달한 거니까. 근데 역관한테는 사무역을 일부분 이제 저기 허용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비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기 있었던 게 왜 인삼 같은 거, 개성 인삼 이런 거. 아 개성 인삼을 중국에 갖다 팔고. 네, 가서 팔고 뭐 놀이개라든지 책 같은 거 가져와서 또 엄청나게 사오고. 예, 이문 남겨서 팔고. 아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서 예. 그게 뭐 짭짤했으니까 인기가 좋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 된 사람이 많았대요 역관. 아, 역관 중에는. 출신으로? 예. 허생전에 나오는 왜 변부자라고 있잖아요. 변부자. 아 허생전. 우리 유란 씨 기억나죠, 허생전? 생전 기억은 나요. 이름만 생전 이름만. 아, 내용 기억이 안 나고. 거기에 변부자가 나오는데 그 변부자가 직업이 그 통역관이었대. 역관이었어요? 아, 그래서 100만 양이었다는데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1,000억 정도 된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런 거부가 역관들 중에 있었나? 예. 와. 웬만한 대박. 양반들보다 훨씬 돈 많았네. 웬만한 게 아니고 거의 뭐 그냥 제일 많았네요. 많은 수준이죠. 그래요. 이 역관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역관 벌어서 중에 유명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네. 누가 있습니까? 이제 조선 때 네. 이제 선조 이전에 홍순은이라는 역관이 있었거든요. 홍순은. 순헌, 언. 언, 죄송합니다 발음이. 순헌. 저 경상도에 가면 표준 발음인데 서울만 오면 힘을 못 쓰네요. 그래요. 부산에서는 다 알아듣는데. 저렇게도 홍순헌을 알아들어요? 알아요. 참. 근데 하여튼 이 예. 연려실기술이라는 연려실기술. 그쪽에 나오는데 기억나요? 거기 보면 이 역관인데 이 네. 양반이 이제 그 사절단을 따라 가지고 중국에 갔단 말이죠. 네. 중국에 가고 이제 자유 시간을 가진다고 이제 술이나 한잔 마실까 이렇게 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는데 아주 예쁜 여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사라 이거야. 아, 그러니까 매춘을.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 지금 자기가 이제 부모님하고 이렇게 살다가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지금 근데 장례 치를 돈이 없다. 그래서 내 몸을 팔아서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자 한다. 이러니까 이 참 홍순이 듣다 보니까 너무 이 효심에 감동을 해가지고 가진 돈을 다 줘버린 거예요. 와. 근데 공금을 다 던진 거예요. 그거 만들어낸 얘기 아닌가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좀 그런 진짜 약간 진짜 있겠죠. 조정이 그랬대요. 근데.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네. 당장 이제 감옥에 갇히겠죠, 그죠? 그렇죠. 공금을 네. 뜯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당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명나라에 대해 큰 문제가 이제 조선을 건국한 우리 이성계 있지 않습니까? 네. 이성계에 대한 부분이 명나라 이제 그 명나라 황제 있지 않습니까? 기록에 잘못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성계의 아버지가 이자춘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고려 때 저번에 정도전 드라마 나왔는데 네. 이인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인임. 예. 이런 아들 비슷하게 돼 있고 이게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그것도 중요한가요? 명나라 황제의 어떤 지 아버지를 바꿔놓으면 안 되죠. 지 한나라에 조선을 그러니까 바꾸면. 한나라의 태조의 건국자의 가계 구도가 영진 씨 아버지가 딴 우리 사람이라고 가족은 하면 건들지 말아요. 우리 가족까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왕실에 이게 적통과 혈통의 문제가 정당성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걸 200년간 못 푼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200년이나. 예, 그러니까 명나라에서는 이걸 딱 잡고 안 놔주는 거죠. 그 계속 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이게 글자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들고 있어야지 더 요리하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래요? 카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해를 못하겠네. 이거 방법이 없으니까 당시 이제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결하라 되니까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네. 역관 중에. 그러니까 이제 야, 요번에 이게 빨리 해결하러 가는데 가면 무조건 역사 왜곡 이제 시정하라고 사절단 보내는데 이 통역 잘못 맡으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홍순현이 감옥에 있는 애 빼가지고 우리가 얘를 보내자. 그러면 우리는 살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홍순현을 빼주고 이제 홍순현을 붙이는 거예요. 홍순현이가 이제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으니 어차피 한번 가봤는데 네. 사절단으로 이제 명나라 서울에 입성을 하는데 네. 가니까 갑자기 이제 뭐 자기를 찾고 자기를 환대하는 막 사람이 오는 거예요. 관리 쪽에서. 그래서 알고 보니 그때 자기가 구해준 여자가 당시 명나라 이제 요즘 정성 좀 되겠죠. 정성 네. 판서쯤 석성이라는 사람의 이제
부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그 은인에게 이걸 해줘야겠다 이래가지고 하는 차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 일을 다 마무리해주고 홍순원이 완전히 이제 스타가 된 거죠. 200년간 그리고 금은 보화를 다 던져주고 정말 이제 결초봉헌한다. 그 나중에 어떤 정도냐면 이제 우리 조선이 이제 외국에 침략을 당했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도 막 이제 고민을 하지만 지금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조선에 원군을 보내야 되느냐 잘못하면 우리가 망할 판이다. 반대론이 되게 심했는데 당시 이제 이 홍순원을 도와줬던 그 부인을 갖고 있는 석승이라는 그 양반이 끝까지 이제 조선에 이걸 원군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거의 뭐 이 완전히 홍순원이 그 나라를 구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까지 있죠. 그러니까 역관으로서 뭐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이 연료 실기술에 나오는 정사에 나오는 기록은 아닌 거라서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우리가 이런 일화가 있었다. 이 정도는. 홍순원이 혹시 그 여성분의 성을 사진 않았었나 보죠, 그럼?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그러면 얘기 그렇게 해서 얘기 안 되겠죠. 아니, 오히려 진짜 예정을 못 잊어서 그 얘기하려고 그러죠.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 잊었을까 그 고마움을? 그쵸. 왜냐면 집안을 구해준 거잖아요, 거의. 장례를 치르게 해줬는데. 그리고 명나라 그 아까 정성 판서 석승 입장에서는 아이 부인을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고의 이렇게 영진 씨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내 보기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자,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 근데 저기서 약간 한 가지를 좀 더 붙이자면 또 있습니까 그게? 아니 저희 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왜 200년 동안 저게 해결이 잘 안 됐냐. 물론 자기가 이제 상국이란 조선보다는 좀 더 그 높은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고위 관료를 못 만났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못 살 때 보면 그 미국 가면 뭐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이 안 만나주잖아요. 차관보 이런 애들이 뭐 그렇죠. 만나고. 차관보도 안 만나주고 옛날에는 국장급 밑으로 뭐 이런 애들이 과장이 나와서 만나주고 이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최고 뭐 총리가 뭐 그렇죠. 그리고 과장 만나가지고 저기 우리 좀 조금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해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위에다가. 이번에 몇 번째인데 좀. 그럼 뭐 저도 시킨 대로 한 사람이에요. 나란히라는 사람들 왜 이러세요 진짜. 저 이렇게 가면 맞아 죽습니다. 하여튼 해드릴게요. 저 가서 기다리세요. 말씀드릴게요. 좀 해주면 좋겠구만. 뭐 밥 사드릴까요? 그렇게 200년이 지났어. 이렇게 200년이 지났다. 밥을 못 사서 국장한테. 밥 먹고. 하여튼 뭐 또 가슴 아픈 얘기네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저 댓글에 보면 우리 역사가 그렇게 좀 찌질한 역사냐. 찌질하다기보다는 그때 당시로서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현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죠. 다만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굴욕적인 역사를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동북아시아를 호령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니 광개토대왕 때 실제로 동북아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용계소문까지 계속 고려 말까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항상 부담이 되니까 이제 한반도에 신라 쪽을 이제 제휴를 해서 이제 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이제 우리가 자꾸 뭐 침략을 많이 받고 굴욕의 역사다고 하는데 그 사실 뒤집어 생각해 보면 굴욕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생존력이 강하고 그만큼 그 중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문명권. 당시로. 지금 고대 문명이 4대 문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4대 문명 중에 지금까지 그 연속성이 유지된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일두 문명이 지금 초강대국도 몇천 년간 이어온 건 아니고 이어오는 왔지만 하나의 어떤 그 예전에 초강대국 위상을 가지고 계속 주도한 것은 아니죠. 인도. 메소포타미아, 인도. 근데 중국 황하 문명이라는 거는 2000 몇 년의 그러네요.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세계 G2 일원으로 당당히 서 있거든요. 이건 무시무시한 거죠, 사실. 근데 그 문명권 옆에 바로 있으면서도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는 우리 조상님들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4대의 문제를 너무 이렇게 위쪽에 교육적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러면 옆집에 완전 조폭이 있는데 그럼 내가 조폭하고 계속 맞짱을 떠갖고 죽어야지 이게 내 집을 보존한 게 아니잖아요. 적당히 조폭을 거슬러 주고 그 비위를 맞춰주면서 그 대신 또 나도 할 만한 적당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생활의 지혜지 않습니까? 조폭을 잘 구슬러서 그죠. 그렇죠. 실제 왜 로마하고 카르타고하고 싸우다가 카르타고 진짜 멸망하잖아요. 지금 사라졌지 않습니까? 완전히 도시국가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렇게 고개 숙인 대신에 아까 좀 많이 그러니까 왜 조공무역을 했다고 할 때 우리가 가령 열을 주면 대국으로서 열을 받았으니 20개를 줘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준 것보다는 더 많은 걸 줬답니다. 다만 이 많은 걸 받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지배계층들이 다 나눠 가졌다는 그런 문제는 좀 있겠지만 좀 아름답게 가니까요. 아름답게 마무리. 그럴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리를 많이 챙겼다. 저는 참 우리나라를 이렇게 왜 좀 아픈 역사를 건드렸다고 해서 왜 우리는 아픈 역사만 자꾸 건드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또 좋게 만들자는 의미도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좀 우쭐한 느낌 갖자고 역사를 왜곡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외국어를 하는 게 우리는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어 교육이라는 게 민족의 사활을 건 과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또 외국 교육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뭐 당장 우리 조선만 해도 그 한글 창제라는 게 바로 우리 혼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신숙주와 성삼문 이 두 분이 중국 당시 이제 만주 지방에 기항와 있던 요동 지방에 기항와 있던 중국 학자 어문학자를 찾아가가지고 수십 차례 왕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과학적인 문자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한글이 만들어진 거는 아주 다양한 어떤 그 문화적인 외국어들을 그 한 바탕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게 하루 아침에 뜬 떨어진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외국어 교육이 탄탄한 그 역사와 바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한글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한글 창제만 해도 어마어마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외국어 교육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언어적 저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뭐 우리 한글만 봐도 외국어 교육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상당히 높았다. 아 그래요. 한글이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 창제는 하셨지만 수많은 뭐 외국어들의 어떤 그 장점 같은 걸 외국에 사실을 많이 이제 보내가지고 신숙주 성삼문이 양대 산맥이었는데 황 누군지 지키기에는 중국 어문학자가 있거든요. 가서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예를 들어 신숙주 같은 경우는 그 완전 의학의 천재였거든요. 이분은 뭐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만주어, 인도어, 심지어 아랍어까지 다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글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 조선 후기 정약용 같은 경우도 요동고, 일본고 해가지고 일본과 요동에 관한 다 그 논문 이제 일종의 정책 보고서를 썼거든요. 근데 그 정약용 선생 같은 경우도 외국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학적 지식이 엄청난 분이죠. 그래서 요동이나 일본에 대해서 이 전략적 위치를 다 평가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자꾸 우리가 이제 순환의 역사라고 하지만 이분이 이제 요동이라는 글을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우리가 요동을 얻었더라면 우리가 오래 이걸 지킬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요동 땅을 서로 다 탐을 내는데 중국도 탐을 내고 몽고도 탐을 내고 후금, 여진도 탐을 내는데 우리가 이걸 얻어가지고 지키고 있다면 수시로 전쟁을 한다고 우리가 망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러면서도 이 요동을 만약 얻는다면 진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다. 중국과 맞서고 딱 요동을 딱 제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요동 땅을 딱 장악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세계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을 텐데 하는 일단은 정책 구상을 밝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외국어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정학적 조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수적인 수단이고 우리 조상들은 그걸 예전부터 그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이걸 잘 이 문화를 전달해 왔다 이렇게 봐요. 그 신숙주가 나쁜 놈이죠. 나중에. 신숙주 후손도 들어요. 근데 신숙주가 왜 말로가 좀 별로 좋진 않으셨죠? 아니 말로는 좋은데 끝까지 좋았습니다. 말로는 좋았나요? 좋은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종이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간 거 아니에요. 저기 단종을. 그러니까 내 손자를 부탁한다고 한 사람인데 그걸 배신한 거잖아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우리 유란 씨 혹시 신숙주랑 좀 안 친해요. 안 친해요? 네. 아시긴 아실 거예요. 숙주나물 알죠? 숙주나물. 그건 알죠. 그게 잘 시잖아요. 네. 그 신숙주를 폄하하는 의미에서 나온 거거든요. 너는 숙주나물처럼 잘 씌어버리는 놈이다. 배신 잘한다. 이런 의미에서 숙주나물로 이름 붙였죠. 숙주나물 좋아해요? 아니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남자들한테 안 좋대요. 숙주나물이? 아 그래요? 네 그렇대요. 그 왜 저 쌀국수 먹으면
또 숙주 좀 넣어서 그쵸. 먹어요. 맛있죠. 우리나라 말고는 콩나물을 먹는 나라는 없잖아요. 아, 다 그래요? 숙주나물을 그래요? 먹지. 예, 콩나물을 먹진 않아요. 아, 콩나물 외국은 안 왜요? 먹어요? 예. 아니 콩나물을 만들질 않아요. 왜요? 만드는 방법을 모르거나 이렇겠죠. 뭐. 아, 콩나물 우리나라 네, 먹어요? 콩나물은 우리나라만 먹습니다. 숙주나물은 전 세계적으로 먹는 나라가 많은데. 그래요? 예. 그것도 몰랐네. 하긴 참 외국에서 콩나물 먹어본 기억은 없는 없어요. 예. 그 숙주나물 이것도 이제 근데 게시판에 올라온다. 몰라요. 먹는 나라 또 있다고. 민간 의원들이니까 이것도 뭐. 만약에 그렇다면 한국 사람이 퍼뜨린 거예요. 그렇겠죠. 아니 그 콩나물. 기계 있잖아요. 왜- 콩나물 만드는 기계. 그거 하나 갖다 드리면 그러니까 되는데. 일본이나 중국도 안 먹는단 말이에요. 네, 안 먹어요. 원래 안 먹었어요. 이제는 먹을지도 모르죠.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비빔밥도 나도 하고 하니까 요즘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러네요. 비빔밥도 있고 비빔밥이 요즘 하니까 많이 이제 유행하니까 먹겠네요. 어쨌든 뭐 외국에서 안 먹었다. 네, 네. 근데 그 숙주나물이 네. 되게 잘 쉬잖아요. 이렇게 한번 나물 묻혀놓으면 콩나물보다 훨씬 빨리 쉬거든요.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유란 씨는 또 못 알아들었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잘 못 알아들어요. 둘이 왜 폭력이 이상한 필요해. 요한 전선이 형성되는데? 폭력이 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숙주가 거기서 유래가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때렸답니다. 뭘 때려? 뭘요? 그러니까 막 가르치고 이러는데. 외국 교육기관에서? 제발. 제대로 빨리빨리 배우지 못하거나 이러면. 그건 똑같죠. 뭐 사람은 답답하면. 암송 대회도 열고 이러는데. 진짜요? 암송 못하면 막 패고 이랬대요. 패초리 때리고. 22,000단어 뭐 이런 거. 그때부터네요. 교육기관이 이제 고려와 조선을 관통해서 있었고. 네. 혹시 뭐- 그래서 이제 네. 여권의 수도 네. 그 일본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남쪽에 많고.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여진현 그렇죠. 그러니까 몽골 말이나 중국 말이나 이런 걸 말을 많이 하는 여관들은 북쪽에 많고 이런 식이죠. 일본이랑도 교역을 꽤 많이 했나요, 우리가? 했죠. 동네, 부산 동네 쪽에서. 외관이 있었잖아요. 아예 외관. 외관. 예. 외관역이 그 외관이에요? 그건 다르고. 그러니까 부산 동네 지역에 네. 외관이 설치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성이문란했대요. 아. 거기서 몸 팔고 막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서 여자들이 직접 건너와가지고, 네. 거기서 자기 자국인들 상대로 몸을 팔고. 일종의 원정.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거기가. 한국 사람 못 들어가게 했답니다. 그래서 몰래 들어가고 이런 식인 거죠. 미군 부대 안처럼? 네. 그래요? 네. 일본도 왜 처음에는 포르투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네덜란드하고만 독점적으로 교역을 하잖아요. 걔들만 사는 데를 왜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대지마라고 하는 데서 만들어줬거든요. 그 나가사키 쪽에.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거기 최북한 지역인데 네. 일종의 그죠. 줬는데 얘들이 혹시 반란이라든지 침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관할하는 그 주변에 이제 일본 에도 막부 지경 군대가 딱 주둔을 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혹시 전쟁 일으키면 안 되니까 딱 또 그 대비하는 군대가 또 따로 있고. 한때 보면, 그러니까 일본의 음식들을 맛보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 했는지 몰래 뭘 하게 되니까. 오코노미야끼. 오코노미야끼보다는 스키야끼. 스키야끼가 굉장히 유행했답니다. 주로 키로. 그래서 그거. 우리 키제나? 그래서 그런 음식들도 부산 동네에서 이렇게 좀 퍼지기도 하고. 네. 스키야끼가 약간 전골 느낌인가요? 그렇죠. 살짝 이제 그쵸. 살짝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가면 간장을 넣은 국물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해서 그 국물을 팔팔 끓이면 계란을 이렇게 풀어서 저기 작은 찍어 그릇에 해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살짝 담궈서 이렇게 해서 찍어 먹는. 먹고. 원래 정통 일본 가서 먹으면. 근데 저는 좀 느끼하더라고요, 그거. 먹어봤구나. 도쿄 가서 먹어봤어요. 그랬군요. 예. 계란을 찍어 먹는 게. 그리고 이제 일설에 조금. 몽고 쪽이 있지 않습니까? 북부 지방에서 네. 이제 전쟁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네. 이동할 때 단백질 영양을 공급하고 빠른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계란 그게 찍어 먹으면 빨리 그게 뜨거움을 식혀주잖아요. 제일 빨리 식혀주거든요, 계란이. 그래서 이제 찍었다. 고기 타타르 쪽 이제 몽고겔 타타르 몽고에서 쪽에서 이제 시작됐다 이런 설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그 샤브샤브랑 그러면 그러니까 그 비슷한 게 이제 전거랑 좀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어차피 이런 탕에 냄비에다가 뭘 끓여가지고 하여튼 그런 우려내는 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찍어가지고 먹는 또. 제 입맛에는 안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좀 느끼해. 정통 일본 음식 중에 맛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스키야키는 아무래도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우리 유란 씨는 일본 음식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요. 그 회 같은 거, 참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네, 그런 것도 좋아하고. 전 다 좋아해 먹는 거. 모르시는 게 없네. 진짜 모르시는 게 없네. 아니, 뭐 이렇게 또 삐지고 그러세요. 제가 좋아하는 건 뭔데요? 예원 씨 좋아하잖아요. 예원 씨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정 교수가 좋아해요. 아, 예원 씨를요? 그럼요. 아, 이렇게 또 삼각관계가. 삼각관계는 무슨 삼각관계? 난 아니라니까. 야, 오늘 문자 보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나는 유란 씨가 더 좋아요. 왜요? 여기 있으니까. 아, 제가 볼 있는 때 사람만 찾는 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아. 예원 씨보다는 얼굴 그 모양이라든지. 또 한자를 걸지. 진짜 제가 근데 좋아하는 스타일이 유란 씨예요. 그래? 갑자기 삼각관계 얘기 생각나는구나.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여튼 뭐 외국어 교육기관 이거 얘기 좀 남지 않았습니까? 좀 남았지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2회분이 나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었던 외국어 교육기관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또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